퍼플렉시티 이 페이지 기능이 되게 또 핵심이에요. AI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쓰기 방식에서 좀 개꿀인데 또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또 강의 잘 들어주시고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2025년부터 쓸 노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 해요. OS라고 들어보셨나요? iOS도 있고 뭐 윈도우즈, 뭐 리눅, 유닉스 이게 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체제. 운영 체제인데 노션을 운영 체제로 이렇게 해외에서 많이 씁니다. 특히 에이전시 하시는 분들은 미국 같은 땅덩어리 큰 곳에서는 다 이렇게 노션을 이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니콘 기업이 됐죠. 1조가 넘는 형태의 아주 대규모 기업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해서 제가 최근에 노션 미트업도 한번 다녀왔고 노션 코리아 대표 지사장님들도 뭐 만나보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하여튼 노션은 지금 이제 노션으로부터 유튜브 기반으로 사업하듯이 노션 기반의 사업들도 이제 끊임없이 펼쳐질 예정이니까 혹시 노션을 아직도 안 쓰고 계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거 무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쓰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것보다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하면은 너무 좋은 게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요. 한 해 동안 이제 제가 할 뭔가 태스크, 어떤 일들이죠. 일들도 구체화되고 저는 이제 프로젝트화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것도 있고 뭐 주말 가족과 시간 보내는 거를 프로젝트화를 하기도 하고 제 논문 디시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예배도 좋고 아니면 제가 이제 짜고 있는 AI 이매진이라는 이제 컨텐츠가 있는데 이런 것들 컨텐츠 스케줄링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부트캠프를 넣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 목적도 쓰고 이 프로젝트와 연계돼서 관련된 태스크가 이제 진행되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모닝 페이지가 MP라고 돼 있는데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쓰는 거고요. 이런 이제 막 씁니다. 모닝 페이지를 뭐 이런저런 떠오르는 생각들을 쓰고 노션이 여기 또 AI 기능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요 노션 AI를 쓰면은 서머라이즈 하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걸 알아서 얘가 막 써놔도 개떡같이 써놔도 요약을 잘해줍니다. 일상적인 이야기 매우 흐리다 뭐 여러 가지 제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AI가 더 잘 요약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OS 시스템이에요. 이게 검색해 보시면 아주 다양한 템플릿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이제 쓰고 있는 거고, 이거는 개개인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좀 개개인 사실 스페셜라이즈해서 커스터마이즈 개인화 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물론 이제 노션은 초반에 러닝 커브가 좀 존재해서 한 번에 배우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노션 같은 거는 돈을 내시든 책을 사시든 아니면 제가 뭐 풀어놓은 무료 강의 이런 걸 들으시든 해서라도 꼭 좀 익히셨으면 하는 겁니다. 특히 1인 기업이나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뭐 학생도 진짜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진짜 불문하고 너무나도 좋은 툴이기 때문에 노션을 쓰면 너무 좋다. 그래서 뭐 목표 설정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고요. 이런 템플릿들은 진짜 구글링 좀만 해보시면 한국 분들이 너무 잘 하셔서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 많이 풀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 프로세스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만의 컨텐츠를 관리하는 컨텐츠 스케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 스케줄링 썸네일이랑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화를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게 되면은 옆으로 이렇게 옮기고 옆으로 옮기고 이렇게 이걸 바로 칸반 보드라고 하는데 칸반 보드 컨셉으로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ready to publish니까 이제 완료한 거죠. 이런 이제 썸네일 기반으로 제가 영상도 찍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1인 기업이 하기엔 굉장히 최적화가 돼 있죠. 보시면 태스크, 프로젝트, 뭐 골, 그다음 딜 파이프라인 같은 거는 어떤 이제 고객사와 계약서를 쓰게 됐다. 나의 어떤 세일즈가 성공했을 때 그런 이제 세일즈 라인,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40만 원 이렇게 강의에서 벌었다. 뭐 이런 것도 써놨죠. 그리고 실제 어제 이제 세운계산서 끊었는데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어떤 아이디에이션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하면 따로 이렇게 빠르게 적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어떤 독서법을 이제 넣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떠오르는 것들을 이쪽에다 좀 모아놓는 형태도 가져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가장 오늘 강의 핵심인 이제 날리지 베이스 이 지식 라이브러리라는 것들을 이제는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해요. KM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날리지 매니지먼트 지식 관리를 대표님들이 이제 수많은 강의 제 것도 뭐 듣겠지만 여러 가지 유튜브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하는데 이 뭐죠 그 자료의 데이터의 홍수 시대잖아요. 끊임없이 들어오셨겠지만 AI가 뭐 다 해준다 하지만 결국은 나만의 지식과 나만의 고유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정리했고 이거를 잘 응용하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미래는 결국은 본질적으로 데이터가 좋아야 AI가 똑바로 제너레이트를 하든 아니면 뭐 예측을 하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해서 쓰레기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간 AI는 먹통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모 독서법이라는 주제를 제가 잡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책을 보시면서 많은 부분들 이제 까먹으시고
사라진다. 저도 똑같이 겪었어요. 저도 강의 많이 했고 강좌를 많이 했지만 어딘가 이제 축적되게 아주 구체적인 이제 지식화로 하기엔 아직은 구글 드라이브에 다 모아놓긴 했지만 검색이 쉽지 않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고민하던 그 문제 의식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합치고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계속 지속 가능한 형 가져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우연찮게 이 발견한 이 메모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보다가 아 이걸 대표님들이랑 나누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하에 요걸 가지고 오늘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 페이지 자체가 독서 노트를 쓰는 메모 독서법이라는 책을 읽고 저의 독서 노트를 쓰는 흔하디 흔할 수 있는 어떤 페이지죠. 근데 제가 이걸 좀 세팅을 좀 해놨고요. 그래서 요런 게 있고 이렇게 책 뭐 제목이 이제 커버 페이지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됩니다. 저만의 독서 노트들이 이제 작성이 되죠. 뭔가 이렇게 코멘트도 있고 저의 생각들도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함에 있어서 아주 효과가 있을까 하고서 제가 한번 실천을 하고 지금 당장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수준까지 끌고 오게 될 수 있었던 요 스토리를 좀 같이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끝자락에 쭉 보시면 나오죠.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 짠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메모 독서법과 노션의 인테그레이션 특강. 저 위에 있는 모든 이 난리지 저의 지적인 어떤 지식 그러니까 책을 읽고 묵념 묵상 뭐 하여튼 사념 뭐라고 하죠? 생각을 많이 하고 거기에 저의 의견도 달아보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지식과 결합해서 최종 아웃풋을 저는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가 지속될 때 지식이 서로 충돌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더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그래서 한마디로 또 책을 읽고 안 까먹는 방법이요. 근데 안 까먹는 것을 넘어서서 지식화를 하고 그거를 시스템까지 만드는 방식을 오늘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1번을 한 번씩 좀 쳐주시고요. 네, 귀한 1번. 그래서 메모 독서법과 노션의 인테그레이션 태장 특강을 이제 제대로 좀 시작.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가볍게 좀 구조를 짜봤어요. 제가 이 책을 읽었다. 예, 메모 독서법이라는 원래 이제 베스트셀러 만드신 작가님 건데 제가 우연찮게 알라딘 서점에 제가 월마다 한 번씩 가는데 요즘 뭔가 이렇게 우울하고 쉽지 않은 이제 느낌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서점을 잘 안 갔더라고요. 뭔가 지식의 축적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한동안 좀 까먹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중고 서점에 갔다가 우연찮게 새 책을 발견했어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근데 뭔가 끌려서 제가 원래 메모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지식을 축적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게 되다가 굉장히 깊은 통찰들이 와서 요걸 기반으로 제가 적용하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됐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오늘 강의의 핵심 어떤 키워드를 좀 알면 좋은데 어쨌든 독서입니다. 예, 독서로서 인풋을 해야 되고 메모를 하면서 기록도 하고 그걸 습관화하고요. 그걸 노션에 시스템화도 하고 그 기록을 해서 AI를 잘 응용하고 이거를 지식 베이스 시스템으로 KMS라고 하는데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도 뭐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세인 어거스틴이라고 음식점 말고 성 어거스틴 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라는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책을 읽다가 자네의 영혼을 뒤흔들거나 유쾌하게 만드는 경이로운 문장을 마주칠 때마다 자네의 지적 능력만을 믿지 말고 되게 중요하죠. 자네의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만 믿지 말고 억지로라도 그것을 외우도록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 깊이 명상하며 묵상하라는 거죠. 친숙한 것으로 최대한 만들어 보라. 그러면 어쩌다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더라도 자네는 고통을 치유할 문장이 그 센텐스가 마음속에 새겨진 것처럼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일세라고 아주 고대 유명하신 분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네에게 유익한 것 같은 어떤 문장이든 접하게 되면 분명히 표시해두게. 그렇게 하면 그 표시는 자네의 기억력의 석회의 역할을 맡을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멀리 달아나고 말 것이다. 그래도 이 독서의 역사라는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이렇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지식이 이제 않고 이제 생각하고 어딘가에 간직하지 않으면 그냥 휘발성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를 아주 고대 사람들, 고대 이 철학자분들도 다 알고 있었다. 이제 신학자이기도 하죠. 생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냐면 이게 너무 유명한 커브죠. 에빙하우스의 폴게링이라고 해서 망각곡선 한국말로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있다가 점점 날이 오른쪽으로 이제 날짜가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는 건데 우리의 기억이 여기가 왼쪽 상당히 최상인데 모든 걸 기억하는 건데 점점점 날이 갈수록 가만 냅두면 오늘 들은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대표님들이 뭔가 적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다 아는 것 같으나 다음날 지나면 절반 잃어버리고 그다음 절반 잃어버리고 절반 잃어버리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살리려면 학습의 가장 기본이죠. 하루 정도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외워주고 또 쭉 가다가 또 한 번 더 외워주고 또 외워주면은 요 정도까지 3일 이상 그다음부터는 아주 얕은 곡선으로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죠. 프로를 매일 기억할 수는 없으나 그 반복적 어떤 학습과 패턴 이런 것들을 잡아서 우리가 지식을 경영을 한다면은 대표님들이 지식 사업을 하시든 무언가 강의를 하시든 여러 방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팁이 바로 이 망각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폴게팅 커브 좋겠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좀 나온대요. 당연하지만 조선시대 학자들도 이걸 분명히 썼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냐? 당연히 이 정약용 선생 아시죠? 다산 정약용이 이 노트의 신이었대요. 우리나라에 이런 멋진 선조가 계신 거라고는 제가 정약용에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 책을 읽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약용이 실제 적었던 방식이 이렇대요. 자신의 의견을 먼저 확실히 하고 세상이나 어떤 책이나 바라봐라. 그러니까 신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표님들도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책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진짜 그 비전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곁에 늘 필기 도구를 준비해라. 형광펜, 사인펜 이런 거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을 당시에도 들고 다녔다. 그리고 습관처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입이 닳도록 많이 들었죠. 습관처럼 그걸 써라. 메모장을 들고 다녀라 하는데 실제 잘 이해 저항 때문에 잘 못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노션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도 많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하는 것에 아주 중요성. 그다음에 세세하게 관찰하고 의미를 부여해라. 그러니까 의미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관찰까지 하는데 의미를 부여 안 하면 진짜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스스로 이제 감동도 없고 한데 세세하게 디테일을 좀 관찰해보고 의미를 부여하면 너무 좋죠. 그래서 기획자들이 많이 하는 게 스타벅스 가서도 그냥 커피만 마실 게 아니라 남들의 대화도 훔쳐들어보고 행동거지도 관찰해보고 노트에 해서 기획을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 잘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이제 메이저 커피숍에 가서도 많은 부분들을 관찰하고 싶다. 예를 들면 내가 신발을 파는 사람이면 그 시간대나 어떤 특정 나이대 사람들의 신발만 계속 관찰하는 거죠. 스니커즈를 많이 신을까? 어떤 여성들은 뭐 구두를 많이 신지 않을까? 이런 가설들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실제 구두보다 운동화를 요즘 시대는 많이 신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하나씩 연결해서 기획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메모한 내용을 그다음에 분류하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죠?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어떤 정보의 질을 판단하는 거는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대표님들이 어떤 걸 배워서 오늘도 이 메모 독서법과 노션과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대표님이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이 있으실까? 나 노션 쓸 줄 아는데 아니면은 나 아는 책을 이런 방식으로 읽어 하는데 또 새로운 방식이 있네. 그럼 이거 두 개를 섞었을 때 시너지 나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계속 집중을 하시면서 들은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들을 좀 적어 보시기도 하고 집중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체계로 정리한 거. 결국 자기화하는 거죠. 해서 현실에 응용하기. 왜냐하면 이건 태처장에 쓰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태처장 쓰는 방식의 일부를 차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무조건 뭐 아예 모르겠다 하면 당연히 그냥 단순 모방해서 따라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듣기 때문에 거의 중고수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럴 경우는 자신의 의견과도 어느 정도 융합을 해가지고 맥락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강조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뭐냐? 정독, 정성을 들여 자세히 읽어야 된다. 네, 이런 겁니다. 정독. 그 다음에가 뭐냐면 질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서가 아니라요. 한자가 좀 다른데 읽으면서 생각을 메모하는 거. 그러니까 정독하고 메모를 하고 그다음 초서 이거는 베껴쓰기입니다. 책 구절을 옮겨 적어라. 그래서 정약용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당시 알아보는 기준이 바로 이 초서가 있냐 없냐라는 것일 정도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독하고 질서, 메모하고 그다음에 옮겨 적는 거. 이 패턴을 우리 선조들도 너무나도 잘했고 아주 훌륭한 위인이 되셨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왜 그렇다면 적고 또 적어야 되는가? 혹시 독서의 초보자, 난 책을 잘 안 읽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 제 사례이기도 해요. 사실 메모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여전히 저는 강의도 하고 많은 난리지를 채우기도 했지만 책을 손에 잡으면 약간 빨리 끝까지 보려는 생각뿐이었어요. 진짜 이거는 약간 습관적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성격이 급하고 말도 지금도 약간 빠르게 하는 감이 있는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책을 손에 잡으면 빨리 주파해서 끝내겠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스피드로 읽다 보니까 이 70, 80권씩은 매년 읽어왔어요. 사실 지금 제 독서 노트도 따로 쓰는 것도 많긴 한데 나만의 결국은 지식 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게 없고 계속 그냥 훑고 지나가는 거죠. 스캐닝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남는 게 없더라. 책을 읽었는데 남는 게 없더라. 그래서 모두 휘발성을 갖는 지식으로 변모되더라. 그러니까 읽어도 소용이 없고 그러면 당연히 만족감, 효능감이 떨어지죠. 그러면 다시 책을 읽기 싫어지고 뭔가 아웃풋하기 싫어지고 그러면 도태되고 뭔가 더 좀 쿨하지 못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제 사례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리빌딩을 해보자라는 어떤 모티베이션 하에서 이런 책과 이런 강의들을 제가 준비해서 전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수박 겉핥기 식으로 눈으로만 대충 훑는 독서를 지향해왔다. 그러다 보니 읽은 책의 권수는 엄청 늘어. 엄청. 진짜 몇백 권 우습게 돈도 많이 썼겠죠. 늘어나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제일 억울한 겁니다. 시간과 돈을 썼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때. 근데 요거에 대한 어쨌든 회의감이 어느 정도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좀 찾았고 요것들을 각종 여러 가지 팁들을 엮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좀 전달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론이 뭐냐? 메모 독서법 방식의 5단계, 5 스텝을 조금 제가 6단계를 하나 넣긴 했는데 기본은 5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씩 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 중요하지만 책에다가 메모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대한 더럽게 봐. 그러려면 당연히 내 책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책에 대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결국 책을 사야 됩니다. 물론 물리적 공간이 너무 좁으셔서 책이 막 미치도록 많아서 아직 못 사겠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책은 저도 이 작가님 위에서 말했던 메모 독서법 작가님과 동의하는 바인데 책은 사서 보는 거고 더럽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책 안에다가 마킹을 하고 표시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저는 굉장히 이 힘을 믿거든요. 디지털도 이거는 따라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책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한다는 건 이거 직접 해보신 분은 알죠. 이 종이와 이 질감에 맞춰서 말 그대로 이 펜촉의 그 느낌을 살리면서 인풋을 하는 그 자체에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쳐야 되는 거예요. 밑줄을 치자. 핵심입니다. 약 3회 정도 하는 것을 좀 이제 추천을 한다는 건데 저의 패턴은 이겁니다. 검은 볼펜 한 번, 형광펜 노란색 한 번, 파란색으로 뭔가 잘 이해 안 가거나 애매하거나 이런 것들 이렇게 3번 정도를 다른 색깔로 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색을 왜 다르게 하냐면 처음 읽을 때랑 두 번째 뭔가 빠르게 읽어 나갈 때 제 자신의 바뀌죠. 제 자신이 성장했던 다른 생각과 융합이 됐든 그래서 두 번째 볼 때는 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특정 키워드에다가 이제 색칠을 하는 거고 세 번째 볼 때는 뭔가 하여튼 반론적 반골적 기질도 있죠. 아 이건 난 동의 못한다. 이 저자 말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전혀 이해가 안 된 거다 하는 부분을 또 별도로 체크를 해서 거의 책을 3번 읽는 효과가 첫 번째는 정도 그다음부터는 거의 스피드 있게 쭉 갑니다. 그 와중에 좀 에너지와 내가 잘 모르거나 아주 동의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밑줄을 열심히 친다. 대표님들도 밑줄 쳐야 됩니다. 공부의 기본은 밑줄이죠.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모르겠다 싶으면 막 칠 수 있는데 어떤 특정 문장들이나 끌리는 단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자신만의 어떤 룰을 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볼펜으로 한번 하고 그다음 형광펜 골 컨셉으로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리해서 표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거 좀 할게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 책의 여백의 질문 정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백에다가 이거 맞는 말이야.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아니면 난 이런 거 찾고 있는데 여기 있네 답 찾았음. 뭐 이런 한 글자들 있죠. 이거를 적는 사람이랑 안 적는 사람 진짜 차이가 다릅니다. 왜냐면 생각이 그쪽에 계속 고정하면서 이제 씀으로써 굉장히 그 픽스가 되거든요. 이거 해보셔야 돼요. 이거 책에다 여백에다 질문도 적고 코멘트도 적는 겁니다. 뭐 태클 그거 아닌 듯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자체를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답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능동적인 독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고 답을 찾을 때 어쨌든 거침없이 해라. 뭐 누구 눈치 볼 거 없잖아요. 내 책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끼적대지 말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강력히 주장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뭐냐? 저자는 이 책을 왜 썼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제 앞에 있지만 메모 독서법 이 책 기반으로 한 건데 저자는 이 책을 왜 썼을까? 하도 사람들이 책 읽고 휘발을 많이 하니까 독서의 재미를 못 느끼니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저자가 전하고 싶은 핵심 주장. 그래서 결국은 책을 읽으면서 메모하십시오. 그게 핵심이고 메모하고 그거를 글쓰기까지 연동을 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저자가 말하는 내용이 진실한가? 꽤 진실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근거와 경험과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레퍼런스들을 이제 많이 달아놓으셨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고요. 그다음 저자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의도 결국은 이분도 나중에 자기 독서 모임에 오라 뭐 이런 이제 세일즈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닌가 뭐 싶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자가 말하는 내용은 어떤 가치가 있나요? 너무 가치가 있죠.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데이터들 나만의 데이터들 책으로부터 수집하고 연결시키고 거기에서 나만의 글까지 뭔가 창조해내고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당장 내일 모레 돈을 뭐 1,000만 원 이렇게 벌어주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제이컵을 그려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하에 제가 이 가치를 느끼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를 또 이게 기본적인 질문의 의도고 그다음 책을 읽으실 때 이런 거 결국은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할렐루야 막 홀리 해도 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면 잘 안 믿어지고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이 책에 있는지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내가 가진 문제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죠. 지금같이 제가 지식이 파편화 저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엮어서 끊임없이 콘텐츠 창출 무한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의 관심사 있죠. 지식을 메모하고 적어놓고 제 다이어리도 많이 쓰니까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얻은 지식이 있죠. 5단계, 6단계 방식의 제가 알고 있던 AI 지식과 여러 가지를 엮었을 때 이런 시너지가 나겠다라는 새로운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내용은 일단은 뒷단에 있는 부분이 뭐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습관 만들기? 메모 습관 만드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쉽다는 식으로 써놓으셨는데 90일, 100일 이상 꾸준히 해야만 이제 나타나겠죠.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전적으로 동의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빼고는 다 동의가 되니까 오늘 강의를 이렇게 좀 후다닥 준비를 해가지고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 가장 핵심은 볼형형 패턴으로 책에다 밑줄 그어라. 최대한 더럽게 보자 이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좀 되셨나요? 볼형형 방식. 지금 우리 무슨 얘기예요? 메모 독서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모 독서법. 책을 어떻게 내 난리지 베이스로 만드느냐 패턴이거든요. 뭐다? 책은 가장 더럽게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코멘트도 이제 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책에 난 책을 굉장히 더럽게 본다. 1번. 아, 책은 무조건 깨끗하게 봐야 된다. 나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5번. 한번 채팅창 쳐주실래요? 나는 책을 볼 때 굉장히 깨끗하게 본다. 그러면 1번. 아니, 5번. 그다음에 진짜 지저분하게 본다 하면 1번. 5번도 계세요. 근데 이 책의 저자도 얘기하세요. 자기 와이프는 다 5번이래요. 아, 이 책 다시 팔아야 되는데. 그런 가치를 이제 중점으로 두긴 하는데 저의 사견은 책은 더럽게 봐야 된답니다. 네, 이 안에 끊임없이 밑줄을 치고 끊임없이 코멘트를 달고 그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1단계다. 대신 이제 펜 색깔도 바꿔가면서 하면은 이제 두 번, 세 번 볼 때 속도도 빨라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쫙쫙쫙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거기서 진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독서 노트를 별도로 기록을 하는 이 2단계입니다. 독서 노트 노션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것들 있어요. 템플 많고요. 진짜 많아요. 그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뭐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런 걸 이제 뭐 10,000원, 20,000원 받고 팔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독서 노트를 쓰냐? 이건 아날로그도 되고 디지털도 되는데 저는 오늘 이제 노션이랑 인테그레이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노션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장,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필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필사.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과 질문을 함께 적어보고 생각이 근데 딱히 안 떠오르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생각은 이제 떠오르는 영감에 가깝기 때문에 안 떠오르면 그냥 패스 굳이 안 해도 된다. 근데 적어놓기는 필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필사까지 하면 위에서 형광펜으로 볼 형형으로 거의 3번 보는 효과인데 필사까지 하면은 거의 한 2배수 효과가 한 6번은 보는 효과가 여기까지 나죠. 여기까지 육회독 느낌 수 있어. 여기에 질문까지 만약에 더하면 이 농도가 매우 진해진다. 지식의 농도까지도 진해지는 테크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까지 열심히 썼어.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은 바로 이제 사유와 한 번 더 나의 독서 노트만 읽는 거예요. 책 말고 독서 노트만 읽는 거. 사유와의 힘. 이것까지 하면 진짜 진하고 7회독 이상의 나만의 지식 체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거 지금 스크린샷 떠놓은 건데 보시면 여기 페이지 적고 쭉 내용도 적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제 코멘트들 있죠. 요게 지금 스크린샷인데 재밌는 건 이 강의 안에 윗단이 다 독서 노트예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4쪽 제가 인트로덕션에 썼던 문장입니다. 요거 템플릿이긴 한데 이건 제가 다 만들었어요. 사실 손수 만든 거고 요거 그대로 제가 갖다가 지금 인트로덕션 대표님들의 어떤 어텐션을 잡기 위해 썼죠. 조선시대 성호 이익과 다산 정약용 케이스가 있는데 이 중에 저는 다산 정약용이 와닿아서 땡겨다 썼죠. 그다음 5단계 지금 프레임워크 설명드리는 것들 쭉 있고 이 중에 또 마인드맵 단계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인드맵 너무 많이 써와서 사실 저한테는 와닿진 않아서 이렇게 코멘트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최대한 책을 더럽게 읽자. 옮겨 적기 키보드로 쳐봐도 양이 꽤 많네. 손으로 적고 실제로 아날로그로 하면 너무 힘들 듯. 이건 이제 제가 다시 제 독서 노트를 보면서 틈날 때 버스 정정해서 그냥 핸드폰으로 다 적은 거예요. 노션이 이런 것들이 좋죠. 기본 독서노트 적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또 달아서 계속 지식을 농축시키는 겁니다. 쭉 보시면 32쪽에 이런 것도 있고 수박 겉핥기식 뭐 대충 독서 이런 얘기 있죠. 건수만 들어가고 늘어나고 남는 게 없다는 말에 꽤 공감된다. 양적 독서를 넘어 진짜 퀄리티 높이려면 결국 기록하고 자신만의 지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이 주황색 때는 다 제 생각. 떠오르는 것들. 책 한 권과 독서 노트만 있으면 그곳이 나만의 휴식처인 케렌시아가 됩니다. 라는 문장을 보고 주말이나 평소에 어떤 형태로 짬을 내서 나만의 케렌시아를 만들 수 있을까? 저자도 애 둘 키우느라 바쁘셨다고 나랑 좀 공감이 되네요. 애기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책도 멋진 책도 베스트셀러도 써내시는구나. 가능하구나. 뭐 이런 희망도 듣기도 하고요. 이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남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무료 강의를 반강제적으로라도 다시 복구시켜놔야 되겠다. 줌으로 1시간 정도라도 계속 아웃풋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 이거를 제가 썼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하는 거예요. 반전이죠. 이 지식의 흐름. 책만 읽었으면 제가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이걸 적어내고 여기에 나의 생각과 끌리는 에너지들을 코멘트를 함으로써 이게 스킬이 쌓였다는 거죠. 책이 나무라면 메모 목서는 열매다. 열린 열매를 따먹어야 한다. 나무만 심고 그냥 뻗팅일 수 없다. 열매를 먹자, 메모하자, 다짐도 써보고 하는 이런 식으로 쭉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류되지 않는 정보는 가치가 없습니다. 했을 때 우측에 여기 보이시나요? 마스다 문해악기가 마스다가 생각남. 정리정돈. 정리는 깨끗하게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거고 정돈은 나의 물건을 제 위치에 놓고 그 물건의 위치가 어딘지 인덱싱을 붙이는 게 이제 마스다 문해악기가 말하는 정리정돈의 이야기인데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 어떤 물건이든
분류하는 그 태깅 연관이 있겠구나 하라는 이제 마스다 문해학의 지적 자본론 생각났네. 지금 얘기하면서 지적 자본론 다시 보면 연결될 듯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좀 더 시각적으로 따지시겠다면 교보 가지고 교보보단 예스24가 그 이미지가 잘 떠지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지적 자본론 검색을 해서 요 책이죠. 마스다 무네키 요 책을 이미지 복사를 하세요. 노션이 좋은 게 뭐예요? 여기다가 그냥 복붙을 해. 이렇게 하면 내 또 하나의 노트가 되잖아요. 안 까먹게. 마스다 무네키 아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메모 독서법을 가지고 적용해 보자. 저자는 책을 제발 대충 읽고 치우지 말고 메모하며 읽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쓴 것 같다. 이거 다 제 생각입니다. 태 차장의 생각.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 보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글천계 그 유튜버님 아시죠? 너무 고수이신 마케팅 고수분이 글천계님이 말한 신뢰의 공식이 생각난다. 신뢰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친밀도를 이기심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심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신뢰가 높아진다. 말과 행동과 친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가 높아진다. 정비례와 반비례 관계 이런 것들이 저는 떠올랐는 거예요. 이 책을 메모 독서법과 글청개념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읽으면서 이걸 코멘트를 달면서 기존에 있던 지식이 한 번 더 거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곱 번째 지식 와닿았을 때 제 안에 있는 지식이 리트리벌 꺼내져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이기심이 낮아질수록 신뢰가 높아지는. 그럼 나는 이기심을 낮추기 위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라든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저는 저의 지식의 향유를 이렇게 사유를 이렇게 이어서 하면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코멘트 안 단 것도 많죠. 필사는 했는데 딱히 뭐 그냥 그런 것들도 있고 쭉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다시 강의로 돌아와서 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 얘기가 3단계로 나옵니다. 근데 마인드맵은 옵셔널이라서 뭐 크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도 또 써놨네요. 마스터 문해학기의 기획 방식에 범주화를 하면 좋다 이런 거고 이 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최근에는 이제 피그마에서 만든 이제 피그잼을 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마인드맵도 되고 이런 포스트잇 모드도 되거든요. 겸사겸사 보여드리는 건데 피그마에 피그잼이 아마 포함이 가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마인드맵 그때 이거 템플릿이었던 것 같고 피그잼이 어디 갔지? 여기 있을 때 피그잼 보드 누르시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게 요즘 디자이너들이 다 이거 씁니다. 이제 포토샵 시대는 가고 거의 이걸로 지금 많이 갈아탔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생깁니다. 메모 독서 독서법 하고 뭐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렇게 되고 아니면 나는 뭔가 네모로 하겠다 하면 이렇게 네모 모 이거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이어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착착 사고를 정리하기 좋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노션이랑 인테그레이트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쉐어해가지고 요 링크 따면은 여기다가 바로 붙이면 잘 붙습니다. 프리뷰로 뭐 붙이셔도 되고 저렇게 하면 멘션으로 하면 이렇게 링크 바로 걸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마인드맵 그려내면은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서 보관하면 너무 좋다. 그래서 피그잼이라는 툴을 하나 말씀드리면 도움될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아웃풋의 단계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셔도 훌륭해요. 기존에 그냥 대충 책 읽는 사람 100명 중 90명은 이것까지 안 합니다. 귀찮아서, 힘들어서, 시간 없어서.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계속 장기적으로 유리한 수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모티베이션이 생기지. 이거 한다고 뭐 열심히 밑줄 긋는다고 내일 모레 돈이 벌려라는 사고방식이면 그 마인드가 썩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나의 지식 체계를 이렇게 꾸려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메모 독서로 글쓰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제 의식을 여기까지 우리가 뭔가 스터디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의식을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든 어떤 문제든 뭐 누군가가 나에게 악플을 달았다. 그 악플을 너무 많이 달리더라. 그러면 이 악플 다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 어떤 내면의 생각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 의식을 갖고 그걸 가지고 내가 모았던 책에 있는 내용들이 융합되면서 글쓰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핵심 문장을 하나를 뽑습니다. 이게 방법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글에 대한 오버뷰와 개요를 쭉 짜고 아웃라인 잡는 건데 제가 이제 자주 쓰던 워크플로이 이런 툴 쓰시면 좋은데 플로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랜만에 로그인하면 되네요. 로그인이.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후기 자료들만 있는데 이게 플래닝할 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새로운 걸 만약 한다 하면은 여기 신뢰에 관한 글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을 잡는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은 아주 이 시임리스한 환경에서 이렇게 그냥 탭 2, 3, 뭐 1, 2, 3 예시 1, 뭐 예시 2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을 해서 이 전체 목차 짜는 데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반무료인데 이제 주변 사람 이제 레퍼럴로 추천해 주면은 라인 수가 되게 늘어나요. 저 예전에 대표님들이 많이 제 링크로 들어와서 가입해 주셔가지고 좀 양이 많은데 하여튼 요런 툴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전적으로 그냥 그 조립하기 전에 이 테이블 오브 컨텐츠 이 목차 짤 때 써먹으면 괜찮은 거. 요 툴이 있으니까 워크플로이도 좀 기억하시면 오늘 지금 피그잼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워크플로이 그다음에 노션
까지 여기 지금 생산성 툴 지금 다 나오죠. 그래서 실제 자신이 써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AI 툴을 적극 활용해라. 아까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했던 어떤 인생 그 오늘 모닝 페이지 같은 거를 바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이런 게 바로 몇 가지가 있는데 노션도 이제 노션 AI 잘 되죠. 여기 우측에 여기 사람 마크 누르면은 여기서 요약해줘, 액션 아이템 찾아줘, 번역해줘 이런 거 다 되니까 그거 한번 돌려보시면 좋고 챗GPT는 워낙 좋죠. 예, 챗GPT는 계속 발전하니까 꼭 뭐 가입해서 꼭 쓰시기를 전 강조드리고 챗GPT 강의 궁금하면은 제 이미진데 채널에 있어요. AI 요즘 컨텐츠 제가 올리고 있는데 여기 재생 목록 가시면은 어디 있을까나 AI 이미진 여기였나? 여기 챗GPT 강의 있죠. 예전에 제가 유료 강의로 했던 거 다 풀어놨습니다. 0강, 1강, 2강 1시간, 1시간 반, 이거 2시간짜리 먹고 들으시면 나서 남자친구 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여기 나오죠? 이거 풀어놨는데 아는 분들만 와서 열심히 이제 보시니까 실무에 바로 써먹는 챗GPT 강의 꼭 들어보세요. 웬만한 모르겠어요. 1만 원 받는 강의보다 나아요. 제 비싼 건 아시니까 제가 제 논문이에요. 예, 잘난 척 아닌 잘난 척인데 하도 사자들이 많아서 제가 좀 이런 것들은 좀 못 참아서 정통적인 강의들을 많이 담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런 거 꼭 들어보시고 그다음 퍼플렉시티 이것도 이제 글쓰기 응용하기 너무 좋죠. 그 SKT 회원들은 요번 주까지가 마지막인가? 퍼플렉시티 치시면은 SKT 핸드폰 쓰시는 대표님들 있죠. 퍼플렉시티 무료 그런 거 뭐 들어가면 있어요. 링크 1년간 무료 해가지고 해주거든. 그 프로모션 코드 연동이 되는데 그 랜딩이 있는데 SKT 퍼플렉시티 무료 이용권 뭐 요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 요런 링크 들어가시면은 뭐 있어요. 다운로드하고 그 핸드폰으로 연동하면 금방금방 되니까 퍼플렉시티 써보시면 좋고 퍼플렉시티 이 페이지 기능이 되게 또 핵심이에요. AI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쓰기 방식에서 좀 개꿀인데 또 말씀드려볼게요. 퍼플렉시티 그거 보시면 프로 떠 있죠. 이게 SKT 회원이라서 지금 프로 영상이 됐는데 이 자체가 앤서 엔진이라고 해서 검색 엔진이긴 합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검색 엔진인데 예를 들면은 메모 독서법에 관해 검색을 하면 얘가 레그라는 방식을 통해서 출처를 검색을 돌고 실제 이 책이 네 잠깐 음소거 하고 이렇게 나오죠. 메모 독서법에 관해서 앤서 엔진이 이렇게 장점 뭐 단계 설명들을 쭉 해줍니다. 후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면 저기 리튼이랑 비슷한데 여기서 이 페이지 있죠 우측에 이걸 누르시면 기가 막혀요. 얘가 갑자기 블로그로 바뀌어. 이걸 그냥 블로깅이 됩니다. 갑자기 글을 쭉 쓰기 시작하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제 영어랑 한글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얘가 지금 인식이 뭐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영문 글도 쓴다. 잘 쓰죠. 이렇게 쭉쭉 쭉 다 영문으로 써주고 있는 거고 아마 제 기본 세팅이 지금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측에 이렇게 목차 형태로 쫙쫙쫙 되잖아요. 이미지도 바꿀 수 있고 원하시는 걸로 뭐 이런 걸로 바꾼다든지 좀 분위기 있게 뭐 이런 느낌을 주겠다. 뭐 이런 것도 뭐 방법이겠죠. 어쨌든 이 느낌을 주겠다. 뭔가 블로그 같죠? 이렇게 블로그 같게 되고 여기 이제 레이아웃들 컨트롤 쓰는데 여기서 이게 핵심이에요. AI가 요 구간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서론을 얘가 써줬어요. 근데 여기 서론이 좀 부족해. 메모 독서법을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고 싶다 해서 얘 인서트 하면 어디 갔어? 그러니까 맥락만 잘 이어붙이기만 하면 글쓰기가 됩니다. 아주 쉬운 세상이 됐죠. 하다가 좀 밋밋해. 사진 좀 하나 넣어봐. 갑자기 사진을 넣습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걸로 바꿀 뭐 이런 걸로 하고 또 여기도 사진 좀 넣어봐. 또 들어가죠. 이것도 밋밋해. 좀 이런 것도 넣고 여기도 사진 좀 넣어봐. 계속 똑같은 책 나오는데 책이 워낙 유명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검색 기반은 되고 다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생성할래. 사람 좀 나와라. 그래서 포토그래프 찍으면은 뭐예요? 사람이 나와. 짠 하고 뭐 이런 책 읽는 사람이 뭐가 나옵니다. 또 매드미디어 하고 요번에는 뭘로 할까요? 다이어그램 좀 프로페셔널한 좀 지적인 뭐가 나오나? 일단 이렇게 해서 생성 AI가 여기 다 붙어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미지들을 다 때려 넣어서 뭐 이런 거 좀 난해하긴 하지만 이렇게 다 만들어준다. 중간에 글을 넣겠다 하면 메모장 추천 뭐 만약에 이런 걸 좀 넣고 싶다 중간에 그럼 얘가 또 검색을 한번 타고 와서 글을 생성해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추천 앱들이 나오나요? 뭐 에버노트나 뭐 이런 약간 뻔한 이야기한 원노트, 구글 킵 다 좋습니다. 노션, 애플로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 갖고 오는 거죠. 뭐 메모의 비교 분석 이런 걸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퍼블리시를 딱 때리면 이제 퍼블리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링크를 복붙해서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딱 드리면 세차장에 퍼플렉시티 블로그가 되는 거죠. 와서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할 수 있고 물론 이 퍼플렉시티 안으로 계속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전략 가깝긴 하죠. 이런 것들이 됩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퍼플렉시면 꼭 좀 써보시기를. 퍼플렉시티 자동 블로그 글쓰기 간. 그래서 여기서 이 퍼플렉시티만 안 쓰고 그냥 이 컨텐츠 나온 걸 가지고 복붙해서 쓰셔도 돼요. 에디 페이지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내용 그냥 복붙해서 쓰셔도 뭐 무방하지만 또 이런 게 되는 시대입니다. 블로깅도 계속 AI 드리븐을 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좀 센텐스가 이상하다면 좀씩 고쳐 나가시면 좋긴 하겠죠. 물론 내가 쓴 글이 아니라서 약간 진정성에선 벗어나는데 양적으로 늘릴 때는 이 방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퍼플렉시 도구가 지금 굉장히 강의가 유용하다 1번 잘 이해 안 되고 빠르다 3번 채팅창 한번 쳐주세요. 이거 계속 들어오시네요. 대표님도 아까 한두 분밖에 안 계셨는데 언제들 이렇게 들어오셨나 제가 좀 몰입을 했나 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좀 반론을 제기했던 독서 습관 만들기 파트인데, 어쨌든 요런 질문들 가지면 좋습니다. 제 경험상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이 쓴 노트를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 최적은 노션이었어요. 저는 이제 노션에 미치기로 아예 마음을 먹었습니다. 노션이 이제 유니콘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젠 커갈 일밖에 안 남았다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버스 정류장이나 뭐 출퇴근 시간 그 사이사이에 보는 쪽으로 독서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거 역시 노션으로 커버가 되고, 5분에서 10분 안에 제독이 되더라. 진짜 됩니다. 신기하게 쭉 볼 수 있고요. 핸드폰에서 딴짓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100배 낫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상 깊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코멘트 기능 쓰면 너무 좋고, 그다음에 독서 노트를 처음 쓸 때 사이사이에 여백에다가 질문 써보는 거 너무 좋죠. 구글 킵이나 아까 iOS 메모장도 너무 좋습니다. 독서 모임 참여하고 뭐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않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베껴 쓰이, 근데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거 최대한 피하자. 그럼 성공하신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각종 이건 이제 6단계, 이제 여기서는 태차장의 이제 뇌피셜과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노션 DB를 이제 적극 활용하자는 겁니다. 초반 노션은 러닝 커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쉽진 않은데 적응되면 진짜 빨라집니다. 그 이상부터는 날아다니는 앱이다. 책을 표기하고 노션을 정리하고 노션을 리뷰하고 추가 코멘트 및 평가 나중에 반드시 써먹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한술 더 떠서 노션 AI까지 쓰면은 너무 좋다. 그래서 이 결론은 단순 독서를 난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KMS로 대표님들도 다 만드셨으면 해요. 이반 일리치라는 철학자가 배움의 시작은 읽기에 있지만 그 절정은 어디 있다? 묵상에 있다. 그러니까 지식을 그냥 읽고만 끝나지 마시고 이걸 내재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반드시 연구하셔서 대박 나시기를 좀 기원 드릴게요. 진짜 쓰면 쓸수록 생각하게 됩니다. 독서 노트 쓰기가 생각하는 독서를 만들어준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벤트 안내 해놨는데, 이벤트는 내일 오전까지 똑같습니다. 많이 써보셨지만 정성스러운 후기 작성해 주시면 메모 독서 시스템 요 시트를 그냥 드리겠다. 그리고 오픈방에 한 3줄 이상 되는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뭐 카페에 남기셔도 됩니다. 또는 사장 방에 남기시고 채팅방에다가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가져가실 수 있게 드릴게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도대체 뭘 주는 거냐 하면은, 일단 이 강의에 녹화본 드리고 1번 선물이고, 2번은 요 메모 독서법 요 템플릿을 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 짜놓은 건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기서 뉴에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다 하면 요 템플릿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무슨 책이 모두를 움직이는 힘 책을 읽었다 하면 여기다 이제 장르 쓰시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개발 리더십 찍고, 용도 뭘로 쓸래? 이건 난리지 지식 이쪽이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날짜 오늘 읽었다 하면 찍고, 저자가 마이클 하얏트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메모 독서 템플 요거를 클릭을 딱 누르면 짠 하고 생겨요. 여기다가 책 표지를 삽입하시는 겁니다. 독서 노트 지금 적는다고 보시면은 여기 가서 뭐였죠? 저거 모두를 움직이는 힘. 그래서 이제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누르고 여기 복사해 책 표지 삽입하세요. 복붙을 하세요. 딱 들어가죠. 제목을 모두를 움직이는 힘. 기록한 날짜를 쓰세요. 4년 10월 8일. 저자 이름 마이클 하얏트 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책의 중요한 내용을 이제 필사하십시오 하면 여기다가 이제 쭉 필사하시는 거예요. 페이지 뭐뭐뭐 엄마 저거 저거 해서 쭉 쓰는 거죠. 쓰고 여기는 이제 마음껏 쓰시고 질문도 적어 보시고 핵심 내용도 요약해 보시고 깨달음도 적어 보고, 그다음에 실천해야 될 거 2가지까지 템플릿이 딱 생긴다. 이렇게 되고 나가면 이렇게 책의 커버가 그대로 이제 포지셔닝이 딱 됩니다. 요 템플릿 야 이거 밖에서 팔아도 돼요. 사실 아주 간단하긴 한데 요거 노션을 아예 쓸 줄 모르시면은 이거 누가 짜놓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뷰로도 볼 수 있고 일자로 이렇게 펴서도 보실 수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내가 이걸 아웃풋을 했다. 오늘 제가 메모 독서법으로 지금 강의했잖아요. 강의했으면 이거 체크, 아웃풋 체크박스 딱 해서 표시하는 거 하고, 이 책 자체에 어떤 별점도 한번 먹어볼 수 있죠. 여기 주관적 평가 한 4점 정도는 줘야 된다. 도움이 됐다.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별표까지 뜨죠. 별 4점짜리 in progress. not started, not studied. 아직 안 읽었다. 이건 아직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제가 지금 in progress 해놓을게요. 요거는 아웃풋 했기 때문에 완료 던으로 이제 딱 표시를 하는 거죠. 이런 템플릿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통으로 뜯어서 드리겠다는,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 후기를 3줄을 정성스럽게 써주시는 분들한테는 요 링크를 제가 딱 떠서 이렇게 해서 독서 요 DB죠, 요 DB 요거를 제가 떠서 드릴게요. 그대로 떠서 드리면 되고, 근데 요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다?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메모 독서를 하자. 처음엔 뭐죠? 밑줄을 긋고, 여기 나오죠? 책에 메모하고 밑줄 긋는 겁니다. 여백에다 질문을 쓰고, 그다음에 독서노트 노션으로 쓰고, 가능하면 마인드맵 피그잼으로 해보고, 그다음 메모로 독서 글쓰기, 이건 이제 블로깅이든 뭐든, 이때 이제 뭐 나왔죠? 아까 퍼플렉시티 같은 AI 툴을 써봐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걸 습관화한다, 헤비 트래킹까지 한다. 근데 뭐 끝단은 뭐 어려울지라도 어쨌든 핵심은 앞단의 요 2개, 책에 메모하고 노션 같은 앱에 독서 노트를 쓰자. 여기까지만 하셔도 한쪽으로 지식이 모이는 순간 이 퍼포먼스가 엄청나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이거 밑에 쭉 쓴 건데 여기다가 노션에 해볼게요. 서머라이즈 해볼게요. 쭉쭉쭉 지금 막 생성합니다. 아래 지금 아래 있는 컨텍스트 맥락을 바탕으로 얘가 알아서 지금 AI가 정리하는 겁니다. AI
AI 요약본 해가지고 뭐 얘를 이렇게 말아놓고 이렇게 넣어놓고 지금 되겠죠? 얘 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열어보면 나오죠. 오늘의 강의를 이렇게 세 문단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해줬습니다. 메모 독서 핵심, 실천법, 효과 이렇게 된 거죠. 요거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서 또 이제 핸드폰으로 꺼내보는가 했을 때 5단계 뭐였지 하면서 요게 기억나네 하는데 갑자기 뭐가 떠올라. 아 5단계 말고 태차장이 6단계로 하나 더 알려줬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코멘트로 6단계까지 외우자. 퍼플렉시티 진짜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을 계속 남기시는 이게 한 권 한 권 쌓여가면 힘이 되겠죠. 그리고 보기도 좋고 지금 계속 커버도 보니까 뭔가 나만의 지식 체계가 잡힌다.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